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보험 영업을 왜 시작했는지와 이제 5년 정도 됐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나가던 하나손해보험에서의 많은 급여를 내려놓고 왜 대리점까지 나와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제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 가정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가정 환경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아직도 물려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로 과연 어떻게 그 이상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보다 악착같이 그리고 치열하게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유독 기억력이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마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만 하지 않으셨으면 다행이겠지만 흔히 TV에서 나오는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버지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을 드시기 일쑤였고요. 심한 날에는 저를 발가벗겨서 집 앞으로 쫓겨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근데 사실은 아마 어머니께서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 빵 공장 다니시면서 생상직에 몸을 담으시면서 2교대를 근무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시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하신 적도 있고 아마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힘든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었고 속이 상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과연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어머니 옆에서 위로가 되어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생산직 노동자로서 그 누구보다 고생만을 하고 살아오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당연히 내가 장남으로서 집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장남으로서도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서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뒤로 하고 노래를 하겠다,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용돈을 모아서 친구들과 노래방도 다니고 고등학교에 들어서서는 분당에 탄천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버스 막차를 타고 가서 생수 1.5리터 2병을 들고 와서 첫자가 올 때까지 밤새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원을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실업계에 진학했던 제가 인문계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을 독학으로 하기에는 제 의지와 깜냥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그때 어떻게 치열하게 했다면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공부를 포기하듯이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도 예술대학교를 가기에는 제가 음악으로서 확신이 있진 않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턴을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전문대를 지원하고 대학교를 다녔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반을 내고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내주셨는데 당연히 집안 상황이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방학이 2-3달 있잖아요. 그 기간은 항상 물류센터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돈을 전부 어머님께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학 생활에 집중하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음악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철없이 보내다가 F학점만을 여러 개 받은 상태로 휴학기를 내고 성남 모란에 있는 연습실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밤새며 노래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미련한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꿈을 내려놓고 군대를 바로 지원해서 가게 됐고요. 사회생활이 전무했던 상태에서 처음 겪는 군 생활은
너무나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규율 잡힌 삶이라는 것은 제 성격에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난히 적응을 못해서 정말 욕도 많이 먹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두세 달 정도 보내고 나니까 어차피 여기 온 이상 내가 적응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임했지만 첫인상을 바꾸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한 3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첫인상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분대장이라는 것을 달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분대장 교육이라는 것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3등인가 4등을 하게 되면서 포상 휴가를 4개나 받고 부대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 분대장 교육 때 제가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페바 생활을 마치고 GOP 근무로 올라가서도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제 인생을 바꿔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교를 복학하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군대 전역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임했습니다. 복학생의 신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렸던 친구들과도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과제에 대한 발표도 맡아서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받았던 F 합점을 다 만회하고 평점 3.98점 정도로 학점을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준비해온 프린트물을 보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뭔가 어느 정도 말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무언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걸 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졸업했지만 전문대 스펙으로는 어느 하나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었고요. 그때는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선배도 제 근처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순간들이었죠. 삶을 뭔가 멋지게 살아가는 멘토조차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철부지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쓰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수 생활도 지쳐갈 무렵에 노가다 물류센터는 몸을 쓰는 일은 다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다.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에는 내가 지금 젊음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낸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나름 발전적인 일을 찾아보다가 채용공고에서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로 돈 벌었던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연봉은 1,800만 원 정도였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죠.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연봉 3,000만 원이 엄청 크게 느껴졌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원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수습 기간이 3달이었는데 월급 12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에게 더 많은 비법이라든지 어떠한 노하우를 알려주지는 않고 매일 20개씩 포스팅을 쓰라는 말만 들어왔고 그것만을 매일매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알려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그 이상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3달 만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 스펙에 잘 될 수 있으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어. 영업을 하거나 지금 이 일을 계속 참고 배우거나. 그때 저는 영업직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영업직에 대한 채용 공고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 발견했던 것은 그 당시 ING생명 채용 공고였고 내용은 당신의 열정이 크게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을 하고 통화를 했는데 면접 당일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 영업직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그렇게 못 간다고 얘기하고 나서 하루 종일 좌절감과 자괴감에 정복당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나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걸까? 나라는 놈은 정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었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중학교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 호영아, 너 보험 영업할 생각 있으면 연락 줘. 하나손해보험 채용 공고 이미지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때 친구에게 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고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도와줄 수 있지? 잘 알려주면 진짜 열심히 할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300만 원 벌게 해줄게. 저는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개척 영업으로 할 수 있어. 지인 연구 영업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과 면접을 볼 때는 지인 연구 영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물러설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연수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들처럼 지인 연구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었고요. 3주의 기간 동안 초조함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의 동기들은 나는 계약받을 게 이미 있다. 나는 친구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으스댔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올라와서 정말 멋지게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의기를 다졌고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육성실에 올라가자마자 지인, 친구, 가족 계약으로 주변 동기들의 실적 그래프가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 2주차가 지나갈 무렵 초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이제 개척 나갈래. 그렇게 저는 개척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개척지는 택시회사였고요. 친구가 내려주고 도와준다고 인사를 몇 번 해주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추운 겨울날에 혼자 덩그러니 택시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척 영업을 시작했고요. 어떻게 화법을 던져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조금 더 수월하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른 채 그저 인사만을 했습니다. 정말 90도로 기사님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냥 정말 인사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며칠 하다 보니까 알아봐 주시는 기사님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말씀도 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냈고 운이 좋게도 3주차부터 나가서 2주간 7번의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월, 금, 매일같이 개척지에 나갔고요.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오후 7시까지 개척지에 있었습니다. 많이 하는 날은 오후 9시까지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 시간 동안 기사님께 매일같이 얼굴 도장을 찍고 나름의 방법과 노하우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어필을 하고 종합보험을 설명해드리면서 가입을 시켜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월은 영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월납 50만원 정도로 마무리했고요. 3월에는 개척 영업으로만 월납 13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추웠던 3월, 저는 개척 영업을 4번이나 나갔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차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개척지로 향했고 무려 그 택시조차 택시기사님을 불러서 그 시간에 맞춰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님들께서 퇴근하셔서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태워주시고 택시회사에 도착하신 다음에 저한테 택시를 받으시면 택시기사님도 이득이었고 저도 택시회사에 도착해서 이득이었죠. 미리 사놓은 식빵과 잼, 토스트기를 준비해서 기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아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 26, 아들 같은 영업사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많은 기사님들께서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택시회사의 기사님들 130분 중 100분 이상이 제 고객님이 되어주셨고 저는 1년 만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연도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 남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뭘 해야 할지 저와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영업이 좋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그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크루팅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데려온 친구들이 한두 명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1년 만에 팀장을 달게 됐고 하지만 저 혼자 영업을 잘했던 것이 사람을 코칭하는 능력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죠. 2016년 2월에 4명으로 시작해서 매달 리크루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연도 2016년 10월이 됐을 때 저 포함 팀명이 2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처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까? 탓했습니다. 팀원들을 탓한 거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분하고 서럽습니다. 계속 남 탓만을 하고 있었죠. 상황 탓을 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보험 영업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이 든 순간 가슴 한켠에 정말 포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고요. 다시 한번 내 부족함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6, 27 어린 나이에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잘 되고 있는 친구들, 동기들, 선배님들에게 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팀 카톡방에 초대해달라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배우기 합니다. 2016년 10월
저는 이 시기가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밑바닥이었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얄팍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수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진정한 밑바닥은 자존심이 다 사라져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란 사실을. 이후 저는 하나손해보험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나손해보험 에셋이라는 조직에서 매달 팀 1, 2위를 달성했고 급여도 매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영업도 잘하고 있었고 팀원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 회사의 한계라고 느끼게 됩니다. 때는 2019년 5월 윗선에서는 저에게 정직원 지점장으로 전환하라고 하나손해보험 대기업 대리를 하라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대출도 나오고 저는 심지어 넘어갈 뻔했죠. 하지만 제가 보험을 시작했던 이유가 정직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집안을 일으켜야 했고 더 많은 소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하나손해보험에서 잃었던 모든 것들과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방배동에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300만원의 사무실을 얻어서 보험 대리점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겁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지혜로서의 지식도 없었던 제가 그냥 박차고 나와서 무작정 시작을 한 겁니다. 원수사에서의 경험은 충분했지만 대리점은 처음이었고 총무라든지 교육 매니저, 교육 시스템 모든 것들이 부재된 상태에서 대리점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자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독하게 하지 않았고요. 물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매달 800만원은 남기던 하나손해보험의 수익에서 정말로 매달 800~900만원씩 남았거든요. 점점 남길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고정 지출이 700~800만원이었기 때문에 매달 줄어드는 매출과 줄어드는 인원 속에서 변하지 않는 700~800만원의 고정 지출은 30살의 저의 숨을 막혀오기에 충분했죠.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올해 12월, 2월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새삼 이해되는 시간들이었고요.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자서전도 보고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낸 위인들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작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했죠. 호기롭게 시작한 일이었고요. 임대차 계약은 2년이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때 저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내가 정말 미친 듯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때 다시 필드로 나가서 버스회사, 택시회사 다니면서 매일같이 영업을 뛰기 시작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알리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현재는 20명 남짓되는 조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사무실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대리점으로 넘어올 때 6명으로 시작했던 것에 비해 벌써 3배 정도 늘어난 인원이지만 그때보다 더 나아지는 시스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된 이유 또한 그 힘든 시기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감내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보험업을 시작했지만 저는 늘 포기하지 않았고 더 높이 비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포기는 없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닌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더 멋지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더 겪지 않고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2014년 12월 보험회사 면접을 보고 연수원에 내려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고 제 가정 환경, 제가 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앞으로 정말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 영업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손가락에 힘은 빠져서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어차피 버텨야 된다면 발버둥을 치세요.
발버둥 치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요. 이 보험 영업이라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큰 목표와 열정을 가지시고 지속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항상 좋은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